예를 들어서 장세가 여러 네. 장세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평범한 평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평장은 실적 장세. 우리가 음. 실적이 나올 때 주로 이제 실적 장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대부분의 장세는 저는 그냥 실적 장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쵸.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 실적이 기업, 올라갈 것 그쵸. 같으니까 사잖아요. 앞으로 예상되는 기대치가 높을 때만 그쵸. 사고. 그런 이제 실적 장세가 있고 네. 예를 들면은 최근만 봤을 때 2020년부터 한 네. 2021년까지 네. 2021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 장세는 유동성 장세겠죠. 현금이 많이 그렇죠. 풀렸던. 돈이 풀려서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네. 거고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 이후에는 이제 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뭐 역실적 장세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장세는 어떤 장세냐면은 네. 현재 구간 2022년이잖아요. 네. 이제 하락을 마무리 짓고 거품 빠지는 장세. 거품도 많이 빠졌죠. 사실 네. 거품이 있긴 있었어요. 유동성 때문에 거품이 있었고 하락을 딛고. 마무리 지으면서 어. 짓는 변동성 장세 음. 장세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왜 이 변동성 장세랑 유동성 장세랑 네. 실적 장세랑 뭐가 다르냐? 네.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 장세는 평장 네. 실적으로 가는 장세고 유동성 장세는 돈의 힘으로 가는 장세라고 한다면은 음. 예를 들어서 변곡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식이라고 따지면 예를 들면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가 변곡점이 될 수 있겠죠. 네. 위나 아래 주식으로 따졌을 때도 예를 들면은 그 삼성전자 같은 거 볼까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급하게 하락하는 시기요. 아니죠. 변하는 하락했다가 시기. 돌아가는 시기. V자로. 예, 예를 들어서 V자로 돌아갈 수도 있고 쌍바닥을 찍고 돌아갈 수도 있고 혹은 이제 U자를 우상향, 들면서 네, 천천히, 돌아갈 수도 있고 네. 반대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 어떤 변곡점, 터닝 포인트. 그렇죠. 터닝 네. 포인트에 있는 장세기 때문에 변동성이 되게 심한 장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체 시장이라는 게 개별 주식하고 다르게 크잖아요. 네. 크기 때문에 이 터닝을 돌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를 들면은 아까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터닝을 한번 돌리고 나서 이미 이런 몇 달 구간에서 사실은 네. 포지션 변경을 했었어야 되겠죠. 네. 이런 자리들 포지션 변경하기 쉬운 자리였고 지금 자리 같은 경우도 한 두 달 만에 사실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 근데 미국 시장은 훨씬 더 큰 시장이다 보니까 계속 변동성이 심한 상태예요. 보시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밑에 꼬리가 길게 나오잖아요. 나스닥이 예를 들면은 올해 월봉으로 봤을 때 지난달이죠. 지난달 월봉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6점 중에서 플러스 4.5까지 그럼 10% 넘는 변동성, 11% 정도가 네. 되는 변동성을 그쵸.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구간을 돌아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나 여기 붙어 있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괴로워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일 힘든 장세가 네. 저는 변동성 장세라고 보고 있어요. 요즘 장세가 지금의 진짜 힘든 장세. 장세예요. 그렇죠. 변동성 장세에서 특징은 뭐냐면은 일단 이 장세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시장이 순환매가 없다. 약간 살아 있는 거, 시장은 살아 있다. 있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이 살아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럼 변동성은 시장에 죽은 건 뭐죠? 죽은 거. 여기요. 예를 들면은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런 자리들. 예를 들면은 어떻게 풀리냐면은 네. 코로나 때 주식 안 해보셨죠? 네. 어떻게 코로나 때하고 리먼 때나 이럴 때는 어떻게 죽냐면은 네. 호가를 풀어버리는 자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800, 1900 무너질 때 네. 지난번 코로나 때도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지냐면은 프로그램으로 전체 매도를 때려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게 저는 이제 그 100개 이렇게 정도 보고 있을 거예요. 네. 한진종목처럼 한 300개 보고 있구나. 네. 300개 정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다 이게 동시에 훅훅훅 다 빠져요. 그러면 이게 시장이 죽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까지 많은 종목들이 한 번에 팍 밀리면. 그거는 프로그램을 미는 거니까요. 리먼 때도 그랬어요. 전체가 프로그램을 다 밀려요. 그러면 시장이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내려올 때도 시장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끝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급락을 주면서 프로그램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네. 차익 실현을 하면서 받치면서 누르면서 계속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런 네.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데도 되게 힘든 구간들이 이어지게 되겠죠. 그럼 저희는 죽었던 시장이 이제 끝난 거네요. 저는 끝나가고 있다고 그쵸. 보고 있어요. 다만 오.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리스크들은 있다. 그쵸. 그리고 네. 둘째는 뭐냐면은 개별주 장세. 맞아요. 이것도 지금 계속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네. 개별주 장세
개인들이 진짜 하기 힘든 장세예요. 그쵸. 왜 힘드냐면은 네. 못 기다려서 힘들어요. 상승하는 시점을 그러니까 예를 아니면 들면은 떨어지는 거 못 참는다는 건가요? 예를 들면은 이 종목이 갈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시장이 오늘 좋잖아요. 네. 근데 내 종목만 안 가요. 음.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개인들이 빠질 땐 진짜 잘 버텨요. 네. 왜냐하면 외롭지 않거든. 나만 빠지는 게 아니니까 다 죽는 거야 어차피. 네. 다 죽는 거야. 언젠간 올라올 거야. 너 네 처지 내 처지. 그치요. 네. 근데 개인들이 제일 힘들어할 때가 뭐냐면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안 갈 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건 미쳐요. 그쵸.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종목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빠져나와요. 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익은 조금 내고 손실은 크게 내요. 크네.